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양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될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4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이 4종목이 뭘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자,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움직임과 맞물려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내연기관차의 생산 중단과 전기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030년 이후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내연기관차 신차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연기관차의 생산 중단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이어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연기관차에 대한 생산 중단 계획. 자, 첫 번째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수소 배터리 전기차로 출시를 하고 2030년부터 8개의 수소 배터리 전기차 모델만을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고요. GM 같은 경우에는 2035년 이후에 휘발유와 디젤 엔진차의 생산과 판매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 전 차종을 전기차로 출시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배터리 전기차 부분에만 4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54조 2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볼보차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생산하는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대차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BMW, 포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건 아니지만 완전한 전기차로의 전환 시기를 향후에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이게 확대하겠다라고 전기차 생산을 점차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이 2030년 이후면 내연기관차를 좀 신차로 만나보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각국 정부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등 탄소 중립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무공해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2050년까지 76%에서 97%까지 늘려갈 계획에 있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친환경차로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듯이 이러한 기조가 향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에서도 2035년부터 신규의 휘발유, 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고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은 각국의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이어질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경우에 향후에 2억 3천만 대가 2030년까지 보급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벌써부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지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단연 배터리가 핵심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완성차 업체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이제 명확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한 5가지 정도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요구사항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주행거리 향상을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충전시간 단축, 세 번째 저온 성능 개선, 그리고 네 번째 수명 증가, 마지막으로 배터리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완성차 업체에서 지금 현재 배터리
생산 업체들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향후에도 급격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시킬 수 있는 그런 대체 배터리로서 전고체 배터리가 좀 거론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2030년 이후에 돼서야 조금은 본격적으로 좀 시장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향후에 우리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첨가제 시장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주행거리, 충전시간, 좋은 특성, 수명 뭐 이러한 부분들을 늘릴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첨가제에 대한 부분들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 음극재 뭐 상관없이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국내 관련 업체로서 나와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제가 하반기 지금 영상 막바지에 이러한 관련주들의 상세하게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영상 막바지 한번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튬 배터리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림으로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에 제가 기회가 될 때 상세하게 이제 좀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정도만 지금 그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영상을 잠깐 멈추셔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첨가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첨가제에 대해서는 총 크게는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리콘 음극 활 물질, 두 번째로는 CNT 도전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해질 및 전액 첨가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음극재에서 에너지 용량을 높일 수 있는 실리콘 음극 활 물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흑연 소재에서 이 물질을 사용할 경우에 음극재 에너지 밀도 향상이라든지 충전 속도 단축 등 효과를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이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에서 원래는 이제 기존 도전제인 카본 블랙을 대신해서 이 CNT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자 이동 속도가 높아져서 도전제의 사용을 5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따라서 동일 부피 내에서 도전제 사용량을 좀 줄이면서 양극활 물질을 더 많이 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음극재에서는 마찬가지로 실리콘 음극활 물질과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 음극활 물질 같은 경우에는 기존 흑연 소재에 비해서 부피 팽창이 크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CNT 도전제를 사용할 경우에 팽창을 잡아주는 그런 보완제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해질 그리고 전액 첨가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배터리 수명 향상이라든지 저온 성능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기차 산업 모델을 기반을 했을 때 전 세계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이렇게 이제 표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기차 산업 모델에 기반을 했을 때 전 세계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2025년 기준으로 약 5.5조 원 규모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 CNT
도전제 시장이 2025년 기준에 2.2조 원으로 급격히 성장 가능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또 뭐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가 되기 전이지만 완성차 이 OEM 업체들의 배터리 특성 개선 요구가 강하고, 그리고 주요 중대형 배터리 업체들의 기술 계획을 감안을 했을 때 첨가제 시장이 예상보다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 중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파악을 한다라고 한다면 관련주로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부터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첨보라는 종목입니다. 자, 첨보라는 종목은 기업은 전해질 및 전해 첨가제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증설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도 이제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소부장 정책 수혜로서 첨보 실적 성장 저평가 매력에 따라서 10%대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증설을 할수록 생산 능력이 향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실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도 계속해서 지난해 3월에 36,500원에 이뤄졌던 기업이 현재는 269,500원까지 상승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주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고가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의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가가 조정이 나온 시점에서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고가 돌파를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라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실리콘 응급할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 응급제 시장 자체가 2020년도에는 133억 원에 불과한 그러한 시정이 2025년에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5.5조 원 규모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감안해서 주가도 계속해서 순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또한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이 돼서 주가 또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기조하고 동반돼서 지금 9월 3일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말씀드릴 종목은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나노신소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많이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나노 입자를 다루는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CNT 도전제, 그리고 중공 실리카의 높은 성장성을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첨보라든지 대주전자 재료처럼 첨가물 시장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부터 급격히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고요. 이러한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는 만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뭐 장대 양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과적으로 고가인 52,200원까지도 돌파 시도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릴 종목은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짐없이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리콘계 응급칼 소재 사업을 본격화할 그러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바인더의 이런 소재 국산화에 성공을 한 그런 기업으로서 삼성 SDI와 같이 또 응급칼 물질 제품에 대해서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시 실적에 대해서 또 반영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계속해서 이 목표가를 증권가에서도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7만원이었던 목표가를 38만원까지 높여가고 있고, 지금 31만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한 20% 정도는 주가 상향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4종목, 처음에는 첨보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노신소재, 마지막으로는 한솔케미칼까지 총 4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4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가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지금 CNT 도전제 관련된 종목이고요. 일전에 CNT 도전제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상한가 이상의 그러한 급등 흐름을 보여줬던, 단기간 내에 30%, 50%에 가까운 그런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 그리고 지금은 저가에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개구리 증권 TV를 검색을 하시고요. 증권 TV, 청개구리 증권 TV를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서 한번 접속을 해 보신다고 한다면, 이 사이트에 제가 이 히든 종목을 공개를 해 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속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릴 앞으로 20% 30% 상승 가능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접근을 해 보시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다음번에 다른 좋은 섹터로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